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매 지표에 투자자들이 약간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기대감이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일단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됐고 보합 수준에서 끝났다라는 사실은 시장이 어느 정도의 실망감, 악재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기대감들은 여전히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펀드 아시죠? 1조 원을 날린 라인펀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투자자는 전액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라인펀드 왜 이렇게 손실이 커지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2조 4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 하면은 악재로 평가를 받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상증자를 이렇게 천문학적 단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테슬라, 도대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떠한 기대감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자, 한 주가 마무리가 일단 잘 됐죠? 한 주 마무리가 잘 되고, 이제, 차분하게 또 마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 상황은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일단, 악재, 이 코로나에 대한 악재가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이제는 진정세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2월 말 정도, 즉 3월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안정감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악재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일단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슬슬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 있다라면 여기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상승 출발 그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지표는 그렇게 썩 나쁘다고 볼 수는 좀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0.3% 정도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증가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좀 따져 보게 되면은요, 이 소매 판매가 늘기는 늘었는데, 핵심 쪽에서는, 그 핵심 분야 쪽에서는 크게 늘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라든지 또는 의류 이런 쪽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핵심 분야에서의 소매 판매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경기의 부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부담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증시가 이제 변화를 좀 겪는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실망감을 가져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주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쿵 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바로 회복을 해주죠.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악재가 정말로 크게 작용했고 계속 꾸준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됐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하락 쪽, 즉 하방 쪽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것인가, 요거 살펴봤더니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대통령의 날이죠. 그래서 하루 쉬는데, 마감을 이제 휴일 전에 이렇게 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마감을 시켜놓게 되면 주말 내내 분위기가 좋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락보다는 일단은 상승 쪽으로 많이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가장 강력한 상승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야기한 경기 부양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사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주식을 사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야, 이거는 진짜 미국이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포인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요. 뭐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주식을 사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레리 커들로 위원장하고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산층들을 위한 추가 감세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산층들의 세금을 약 10% 감면하기를 원한다. 감세 조치들을 강화하거나 연구할 계획 중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처음에 집권을 하던 당시 2017년이죠. 요때는 이제 감세 정책 패키지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시장에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소득세에 대한 어떤 감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중산층들의 세금 감면이 2025년에 만료가 되는데 이것을 더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영구적으로 이렇게 세금 감면을 유지할 수도 해주겠다. 역시 이제 뭐 대선이 가까우다 보니까 이런 인심성, 그죠? 선심성 공약들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 그리고 주식을 샀을 경우에 이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이 내용은요, 경기 부양까지 같이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전략들은 굉장히 강력하고도 힘을 좀 많이 실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결정을 어떤 식으로 내보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으로만 보다고 한다라면 상당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무역 분쟁 해소가 되고 경기적인 그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면서 경제의 어떤 규모 자체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을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 쪽으로 주목을 시켜가지고 끌어당긴다라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형성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만 올라가는 것을 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꼼수를 부릴런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내용들은 시장에 나쁜 소식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국 같은 경우도요, 강력한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안 그래도 이제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하게 들어갈 것이다. 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이 무조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의 회복 상태,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가 되면서 이제는 중국도 한숨 돌리겠구나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질병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주가가 다시 꼬꾸라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진정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보이게 된다라면 요거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다가 이제 더해가지고요, 중국 정부가 정말 사상 최대의 어떤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이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를 부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좀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 충격들을 완화시키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중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좀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 정부의 어떤 언론 통제라든지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를 믿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우리 정부 굉장히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약간씩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번 정부가 열심히 노력했어. 이번 정부가 있어서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은 많이 좋아졌어.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는 거지 죽은 사람이 지지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향후에 대한 어떤 복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주가 반등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또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 뭐 기업들의 환경도 좋아져야지만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해야 되는 경기 부양책은 굉장히 크고 덩어리가 좀 묵직하게 형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연계관계가 아직까지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런 그 비중을 좀 많이 줄여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연계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중국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될 수 있겠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이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경기 부양을 하게 되고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하게 된다면 강력한 주가 상승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호재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경기 부양이라는 소식은 분명히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약간 좀 우울한 이야기죠. 이 라인 펀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인 펀드가 이제 환매 중단 사태를 일단 일으켰는데 현재 그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돈이 1조 6,7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희대의 금융 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금융 사기가 맞죠. 왜냐면은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원래는 위험하게 된 상태, 그 다음에 폐쇄형, 액티브형, 이렇게, 그러니까 개방형, 그 다음에 그 폐쇄형, 이런 식의 어떤 펀드 구조를 완전히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펀드를 만들고 자펀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꼼수를 좀 부렸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유동성 위기에 휘말리게 되니까 이제 환매를 중단한다, 돈을 못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배짱을 튕기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식과 채권, 네, 어떤 중간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신주인수권부사채 뭐 이런 식이겠죠? BW, 네, 이런 거. 되겠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주식이기도 하면서 채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도 좀 있는 데다가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도 더 크게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본다면 투자하기는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투자한 상태에서 이 주가가 하락을 해버리게 된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기가 짧은 기간이 아니죠. 만기가 짧은 기간이 아닌데 요 짧은 기간이 아닌 요 만기 상황에서 뭐 환매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 보통은 이렇게 그 채권형으로 들어가는 이런 투자에서는요, 중간에 그 환매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폐쇄형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환매가 안 되고 그 기간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왜? 그 전에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해버리게 되면 중간에 환매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돈 내놔라고 하는데 손실 보고서 줄 수는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폐쇄형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개방형으로 판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펀드와 자펀드를 활용했다.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기다. 네, 그렇죠. 사기가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되니까 안 될 것 같아. 내놔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환매 중단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보게 되면은요,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펀드 중에서 펀드 상품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플루토, FID 1호, 그 다음에 그 테티스라는 이제 펀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두 펀드의 평가 금액을 이제 4,600억 원, 이 플루토가 4,600억이고요. 테티스라는 그 상품이 1,65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두 펀드에 투자된 원금이요, 1조 2천억입니다. 그런데 두 펀드를 합쳐봤자 6,200억 밖에 안 되죠. 지금 일단은 마이너스 50%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50%가 나왔는데 이게 전부 다 고객들에게 그래도 돌아갈 돈이냐? 마이너스 50%라도 돌려달라. 그렇게 또 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고객 투자금 이외에도 그 일종의 그 총수익 스와프라고 하는 TRS라는 비용이
대출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한 2천억 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액은 이제 4천억대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보통 이제 그러면 고객도 먼저 돈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이 TRS 같은 경우는 대출이기 때문에요, 투자금보다 대출을 먼저 우선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은 더 돈이 쪼그라들게 된 상태고요. 어떻게 된다라면은 투자자들은 더 많은 손실을 보게 되고, 일부 투자자들은 100% 원금 손실이 나올 수 있는 상태. 지금 최소한 50%가 넘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서, 아이고 이거 뭐 지금 난리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 TRS의 대출금 회수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니들 왜 우리 돈을 가지고 니들 맘대로 하냐,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배임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웃기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운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했냐면 증권사도 아니고 고객도 당연히 아니죠. 라임이 잘못한 거죠. 이 운용사가 잘못한 건데, 그러면 요것을 이제 뭐 사기로 해간 불완전 판매라고 봐야 되겠죠. 약간 이런 사기성 판매들을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그냥 막 수익률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또는 기간을 속인다든지, 이게 고객들을 계속 속이는 이런 기만하는 행위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요거에 지금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아야지 되는 건데, 요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이 펀드라는 것을 이제 만들 때는, 가입을 할 때는 항상 많이 알아보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를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펀드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내가 가장 잘 알고,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요. 펀드도 그냥 그 사람들, 판매자들의 말만 덜컥 믿고서 투자하지만, 이번 라임 같은 경우는 속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누구라도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이렇게 철저하게 속이려고 든다라면 당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불완전 판매,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주식 공부를 통해서 남에게 돈 맡기지 말고요, 내 스스로 주식 계좌를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언급을 좀 해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지만 라임 사태에 대한 부분들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익률에 대한 이 고객들의 어떤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그냥 다 탈탈 털어서라도 고객들 손해 부분들은 보존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어쨌건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전액 돌려받을 가능성도 생긴다고 하니까, 자,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나쁜 라임사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얼마 전에 2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유상증자 이야기를 냈습니다. 보통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은요, 보통은 악재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유상증자 얘기 나올 때 6% 정도 급락을 좀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4.8%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건 악재가 나와도 그냥 땡겨버리는 상황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냥 같이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유상증자라는 이 부분 자체만으로 본다면은요, 악재가 맞아요. 일단은 유동성에 대한 부담감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가 되는 거고, 이 부담감을 고객들하고 함께, 이 주주들과 함께 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되겠죠. 근데 이 테슬라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면, 우리가 2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유상증자를 하지만 경영진들이 사주겠다. 경영진들이 사주겠다. 머스크 회장도 주식을 사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총 보니까 이제 한 몇천만 달러 정도가 이제 매수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2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뭐 몇천만 달러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좀 기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경영진들이 참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이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머스크 회장이 지금 보니까 1,000만 달러네요. 머스크 회장이 1,0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사와 멤버 중에서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100만 달러 규모의 주식 매입을 하겠다. 물론 금액을 따지게 되면은 뭐 1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조 4천억 유상증자에서 150억 원 정도만 이제 경영진이 사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매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경영진이 매수해준다. 이 정도라면은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이것이 이제 경영진들의 어떤 경영 능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머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들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볼만한 부분은요, 이게 이제 그냥 운영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상하이 쪽에 있는 공장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독일 공장 투자에 따른 자금, 이런 쪽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갖고 직원들 월급 안 주는 게 아니라, 직업 월급 주려고 유상증자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비용이다. 시설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을 이렇게 추가 증설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가 악재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경영진들에 대한 신뢰를 시장으로부터 받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을 시장에게 돌려줌으로써 굉장히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당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걸어가야 될 방향들 좀 우리가 주목을 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에 주목을 하는 모습이다. 악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뭐 투자자에 좀 실망할 만한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조 원을 날린 라인 펀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말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1조 6천억 원이 넘는 금융사기라니 이게 뭐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일부 투자자는 전액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조치가 내려져서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사기를 친 것이다 볼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평생 일궈서 모은 그런 정말 모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해결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펀드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꼼꼼히 좀 알아보는 거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펀드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 말고 내가 스스로 개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주식에 대한 그런 계좌를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2조 4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뭐다? 경영진들에 대한 신뢰가 시장에서부터 통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시장 확대에 따른 공장 증설, 공장 투자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먹힌 것 때문이다. 미래 비전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들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 본받아야 될 부분이 좀 있겠죠. 네, 유상증자를 이런 악재를 꺼내놨지만 그런 것들이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경영진의 신뢰와 오히려 연결됨에 따른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네, 오늘도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이 하는 모의 투자는 매우 쉬운 듯이 보였다. 하지만 내가 주식에 1만 달러를 투자하자마자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 돈이 들어가 있지 않을 땐 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돈을 투자하자마자 내 감정은 곧바로 표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감정을 다스리는 주식 투자가 정말로 중요한 건데, 모의 투자로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돈을 직접 투자를 해봐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처음에 굉장히 당황도 많이 하고, 실제로 손실도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해드리는 말씀이죠. 적은 돈으로 실패를 경험하라. 처음부터 돈 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무리의 수를 둬가지고 돈 벌 생각에 급한 나머지 손실을 많이 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경험을 한다 생각하고, 수업료다 생각하고요, 잃어버릴 것이다 생각하고, 소액을 가지고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월요일장까지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크게, 네,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를 뭐 낮춘다거나 뭐 변수에 불안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좋은 소식도 많이 있으니까 새로운 한 주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편안한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